저부터 할까요? 아, 활동들에 조금 더 참여를 하고 이런 다시 갈게요. 다시. 저는 아무래도 동탄국제고가 영어랑 국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족했던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추가 단어들 많이 외우고 북일 고등학교가 수학이 어렵기로 되게 유명해서 수학 공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동탄국제고 입학과제를 성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제 꿈이나 목표에 관한 영상이나 에세이를 작성하고 또 이런 인문고전에 대한 독서록을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학교에서 과제를 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라서 막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는 막 빡세게 살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뭐 SAT 공부라던가 AP 시험 준비라던가 뭐 이런 거 위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봤어. 별로. 네, 저희 학교는 아무래도 인문보다는 이공계 친구들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수학, 과학을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또 외대부고는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연이나 뭐 기타 다른 활동들에도 되게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 놀기 위해서 요즘에는 기타를 좀 띵가띵가 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본 후에 중학교 3학년 딱 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빠르게 한 중학교 1학년쯤에 교국을 보고서 초등학교 때 외대국어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부터 청신국제 중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외국 나가서 나는 외국인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막 쌀쌀하면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좀 있었어가지고 특목고를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청신국제고등학교를 가야겠다 이거였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 청신국제 중 가야겠다 중 안 됐네 그럼 고등학교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일단은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학교 다닐 때도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했고 제가 워낙 수학을 좋아하고 또 북일고등학교가 이과 특성학교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일고등학교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한 번 살 때 간지나게 살자는 주의여서 특목자사고에 가야겠다라고 확신하는 순간은 제가 중학교가 되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는 아닌 곳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게 국내 계열에서 이제 자연이랑 인문이 나뉘고 국제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2학년 때 선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진로 관련된 고민을 하고 또 그걸 자기가 확신을 느꼈을 때 학교가 가장 잘 밀어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문과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어나 영어에서 조금 강점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문과 성향을 가진 특목고를 꿈꾸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봤던 게 제가 어문 계열에 얼마나 흥미를 가지고 있나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꿈꾸는 검사라는 직업이 어문 계열보다는 사회과학 계열에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특징적으로 국제고를 희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뭐가 있나 제 꿈에 맞게 제 꿈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학교가 뭐가 있나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우선은 일단 자료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합격생들 인터뷰나 아니면 유튜브에 공개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입학 설명회 같은 걸 들으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짰던 것 같아요.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히 저는 영어라는 과목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 보니 이러한 영어 과목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접목이 되고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탐구해보겠나를 생각해보면서 이런 학원들에 다니고 더욱더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뒀던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 책 많이 읽고
그리고 가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최대한 영어 늘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2학년 때도 법률 동아리나 심리학 동아리처럼 동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동아리에서 기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동아리를 새로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소서에 쓸 내용이나 아니면은 생기부 채울 것들을 많이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는 저희 학습법을 좀 더 구성화시키고 어떤 학습법을 해야 내가 더 큰 효율을 보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학습법을 세우고 또 학습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학습법에 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았고 이제 혼자서 면접 준비를 했었다면 절대로 받지 못했을 그런 이상하고 어려운 질문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좀 큰 메리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되게 이상하지. 예상치 못한 문제. 내가 혼자 했으면 못 냈을 것 같은 문제.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 면접 문제 내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되게 생각보다 훨씬 세심하게 해주시거든요. 해주시는 거 보면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이 그냥 가고 싶다, 나 이 학교 가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은 자소서도 더 뭐 넣을 게 잘 없어야 해도 막 내용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으면 자소서 하나 뚝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도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물론 소재는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그만큼 근데 애들도 정말 많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봐주시고 해서 그렇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여줘서 이 아이의 어떤 흔들림 없는 탄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기도 하고 입시 설명회 같은 곳에 가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기도 하거든요. 전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게 그저 제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조금 더 심화된 학습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다 보니까 이 AO센터라는 곳에 등록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러한 관련된 목표들과 제가 제 소재를 어떻게 탐구하고 설정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당장 이 목표는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뭐 대학교 입시가 될 수도 있고 그 후에 제 장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AO센터가 그저 고입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앞으로의 경쟁이나 제 자아실현 혹은 제 꿈을 이루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저 고입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